본인의 어떤 고민거리나 본인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왜? 나는 남이 하라고 그런다고 안 하니까 쟤도 내가 하란다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타치하지 말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는 게 최고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조직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계약이 많다 보니까 직원에서 실적이 쌓아가지고 팀장이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이 팀장도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업무량이 많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좀 도와줄 만한 직원을 뽑아가지고 중개를 할 때 좀 보조 역할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면 직원 뽑았는데, 그러면 내가 영업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직원이 또 하는 것도 신경 써줘야 되고. 제가. 팀장, 그 밑에 직원 다. 예, 그렇죠. 대표가. 아니요, 저 말고. 아, 팀장이 직원. 예, 팀장 입장에서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예. 그대는 팀장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그냥 하던 것처럼 해요. 이게 어떻게 하는데? 예를 들면 팀장이 우리 직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겨우 가르쳐놨더니 또 관둔대요. 이런 뭐라 그래? 그럼 왜 관두냐? 그러면 뭐 여자 이게 관둔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럼 관두라고 해. 그럼 팀장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게 맞나요? 안 맞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대가 롤모델을 잘 해줘야 팀장이 그대 보고 배워서 직원들한테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들하고 대화하고 나서 이렇게 뒤통수가 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럴 때는 언제였었어요? 어떨 때 제일 팀장들과 대화하기 어렵고 그리고 좀 못한 것 같다라는 반성이 올 때가 어떨 때예요? 질문은 제가 했는데 사실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괜히 질문했나? 라는 생각이 원래 이렇다 드는데. 대화란 게 이게 갑자기 난처해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이고 지금 제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사람들을 이제 직원들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은 그 사람 생각을 듣고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래? 그러면 너 생각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게 제가 거의 한 80%, 90%가 그런 톤이에요. 뭐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이라든가 그동안 살아왔던 제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대로 많이 이제 흘러가게끔 하는데 근데 그거는 오동엽의 조직 관리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팀장 된 친구들이 저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도 내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그거예요. 오 대표님은 되게 자율적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방임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필요한 신입들한테는 그 방임이 방치적. 다행히 오 대표님이 인복이 많고 그리고 또 워낙 직원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그게 케미가 맞았는데 요즘 팀장들이 MZ세대를 뽑아서 배운 대로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 대표님부터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자꾸 시범을 보이고 그래서 그걸 팀장들이 자기가 체득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팀장한테 웃어 이렇게 말하면서 지는 안 웃어. 그러면 팀장들이 웃을까요? 웃어 이러면 안 웃죠. 그쵸? 웃자 이래도 안 웃을 판에 리더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팀장대로 하라고 그러는 건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먼저 우리 팀원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요령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넌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좋아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교정해 주거나 바로잡아야 될 걸 적당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들을 대표님부터 자꾸 시범을 보이고 연습을 보여야 그 팀장들이 그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교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왜 웬만하면 의견을 받아주고 질문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했었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를 들면 1. 골라보세요. 객관식 1. 나는 남이 하라고 그런다고 안 하니까 쟤도 내가 하란다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타치하지 말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는 게 최고야.
이게 1번. 2번. 나는 뭐 피드백에 별 자격이 없어. 저게 워낙 뭐 답이 다양한데 뭐 딱히 없으니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는 게 최고야. 이게 2번. 그다음에 3번. 나는 피드백을 줄 때 기분 나쁠까봐 못 주겠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괜히 말했다가 괜히 감정 성키고 이러느니 그냥 관계지향적으로 좋게 그래 너 잘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는 게 분위기 흐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 이게 3번. 세 개 중에 몇 번? 딱 맞는 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치받는 건 싫은 것처럼 나도 타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경험이고 그 성공 경험이 몸에 배면 나중에는 성공 수갑이 돼요. 아, 족쇄가 된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타치하는 거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남도 타치 안 해. 그래서 제가 김원호 선생님이 저한테 터치하는 거 엄청 싫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팀장들도 타치하는 거 싫어하고 그 밑에 직원들도 타치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제가 타치 받는 거 싫어하니까. 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밑에 또 깔렸냐면은 본인의 어떤 고민거리나 본인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넌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럼 그렇게 해. 왜냐면은 제가 그 얘기 듣고 고민하는 것보다 얘는 한 10배, 20배 이상 고민을 했은 상태일 거니까 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의견을 좀 맞춰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답일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명령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뭔가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택은 그 사람의 자유라는 거 저도 완전 동의해요. 자기 일이고 자기가 제일 많이 고민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할 의향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라고 정보를 주는 것과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그럼 네 방식대로 해. 이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보는 관점만 갖고 있다가 리더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얻고 또 다른 것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얻어서 시야가 넓어지게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리더가 너가 무슨 관점 갖고 있어? 그래? 오케이 그거대로 가! 가! 이렇게 되는 건 리더가 볼 수 있을 필요가 없는 근데 그 거죠. 두 가지가 약간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고 벽 하나 차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이제 물론 지금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정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마치 아까 제가 패션에도 다양한 옷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좋은 것처럼 나의 리더십 스타일에도 다양한 옵션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처럼 자기 고집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직원한텐 네 생각이 뭐니? 오케이 네 방식으로 가봐. 싫다 해도 네 방식으로 선택한 거니까 네 방식으로 가봐.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한 직원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직원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가이드를 해주고 못하는 부분은 옆에서 시범도 보여주고 뭘 잘했는지 뭐가 빠졌는지 피드백도 해주고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쪽 근육은 안 쓴 거죠. 근데 그쪽 근육 개발해 볼 의향 있나요?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딱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쓰면 다 편해요. 근데 왼손 하면 뭔가 불편하고 여기 이 악력도 좀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안 쓰던 왼손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지만 왼손 쓰는 게 불편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른손 막 쓰잖아요. 그치. 그런 거죠.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오른손만 쓰다 죽는 것도 방법이야. 예, 그죠? 그것도 선택이니까 그냥 오른손 나중에 관절 오고 그냥 그렇게 나 그냥 오른손 쓰다가 오른손으로 그냥 아파서 죽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지금 대표님한테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어요. 제일 많이 고민하신 분이고 제일 많이 스스로 이 분야에 대한 시간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선택은 대표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도 있어요 라고 제언을 한 거고 대표님이 어렵지만 그리고 이쪽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좀 덜 급할 때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걸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면 의도적으로 쓰겠죠. 근데 안 그러면 계속 쓰던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럼 대표는 솔선수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나 팀장들한테 맞춤 어드바이스도 해야 되고 내 스타일을 계속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는 사람한테 맞는 스타일로 내가 얘기를 해줘서 얘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걱정되는구나. 얼굴 표정이 사뭇 칙칙해졌다. 갑자기 텐션이 딱 다운된 것 같지? 그래서 원래 게임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독해지는 거야. 게임할 때 잘 생각해봐요. 게임이 어떠냐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 근데 또 내가 레벨이 높은데 난이도가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지루하다? 그렇죠. 예. 인생도 그래요. 대표님이 난이도 높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대표로서 맞춤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쟤들이 어떤지 솔선수범도 해야 되고 되게 어깨가 무겁잖아요. 어려운 게임을 진행하는 중인 거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끝난 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오라 이거 몰라 이렇게? 오라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돌리면 돼요. 알았어요. 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